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러분이 가장 관심 있는 내돈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매달 우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내돈, 건강보험료 이야기입니다. 지난달에도 나갔고, 이번 달에도 나갔고, 다음 달에도 또 나갈 내돈 말입니다. 그런데 혹시 뉴스 보셨나요? 2026년 건강보험료 인상이 확정됐다고 합니다. 또 오른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뉴스에서는 인상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보험료가 줄어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건강보험료라는 게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상황이 바뀌면 보험료도 바뀔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아는 사람만 혜택을 받는다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내시는 분들은 계속 높은 금액을 내시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사장님 중에 한 분은 폐업하신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사업할 때랑 똑같은 보험료를 내고 계셨어요. 신청 한번 하셨더니 한 달에 10만 원 넘게 줄었습니다. 1년치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보험료를 실속 있게 챙기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누가 보험료가 오르는지 또 누군가는 줄어들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는지까지입니다. 특히 퇴직하신 분, 사업 접으신 분, 연금만 받으시는 분들은 꼭 들으셔야 합니다. 이거 모르시면 매달 손해보실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여러분의 돈을 아낄 수 있는 꿀정보들 계속 만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주위에 이 꿀정보 공유도 해드리세요. 엄청 고마워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갑 열어두고 돈 담아보러 가보시고요. 그럼 먼저 보험료가 왜 오르는지부터 알아야 대응할 수 있겠죠.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건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2026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있다는 겁니다. 고령화 사회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병원 가는 횟수도 늘어납니다. 병원비도 많이 쓰게 되고요. 그럼 건강보험공단은 어떻게 할까요?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으니까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치료비 자체도 올라갑니다. 옛날에는 못 고치던 병도 지금은 고치잖아요? 그런데 그 치료가 비쌉니다. 그러니 전체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가는 겁니다. 정부랑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이걸 계산해서 보험료율을 조정합니다. 2026년도 그 조정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전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방향인 건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모두 똑같이 오른다. 이거는 아닙니다. 가입자 유형에 따라서 내가 어떤 소득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에 맞춰 체감하는 인상폭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어떤 분은 몇천 원 오르고, 어떤 분은 몇만 원 오르고, 또 어떤 분은 오히려 내려가기도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내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대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누가 오르고 누가 내려갈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험료 인상을 확실하게 체감하실 분들 얘기부터 해드릴게요. 제일 먼저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입니다. 직장가입자라고 하죠. 직장가입자는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냅니다. 월급뿐만 아니라 상여금, 성과급 이런 것도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 월급이 올랐다. 그럼 자동으로 보험료도 오릅니다. 이건 신청해서 줄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월급이 오르면 보험료도 따라 오르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두 번째, 소득이 늘어난 지역가입자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에 다니지 않는 분들이에요. 자영업 하시는 분, 사업하시는 분, 임대 수입 있으신 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분들은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보험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장사가 잘 됐다. 임대 수입이 늘었다. 그러면 올해 보험료가 확 오르는 겁니다. 실제로 느끼시죠? 장사 잘 될 때는 그나마 낼만한데 문제는 올해 장사가 안 돼도 작년 기준으로 나오니까 억울하신 거예요.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금융소득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이자 수입, 배당 수입 이런 게 많으면 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요즘 금리가 높아지면서 예금 이자 받으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거 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럼 보험료도 올라가요. 여기까지가 인상을 확실하게 체감하시는 분들입니다. 정리하면 이거예요. 소득이 늘면 자동으로 오릅니다.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소득이 줄었으면 보험료도 줄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동으로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주위 분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하소연이 있습니다. 소득은 줄었는데 보험료는 그대로예요. 이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경우가 엄청 많아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요. 지역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기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작년에 가게 하시다가 올해 문 닫으셨어요. 그럼 수입이 없잖아요? 그런데 보험료 고지서는 작년 기준으로 계속 나옵니다. 직장 다니다가 퇴직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는데 보험료가 퇴직 전 소득 기준으로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는 지금 수입이 없는데도요. 이게 왜 이러냐면요. 건강보험공단 시스템이 자동으로 소득 변화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년도 소득 자료를 국세청에서 받아서 그걸로 계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상황이 바뀌어도 공단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상태는 신청 전 상태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냥 두시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그대로 똑같은 보험료 고지서가 나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2년 계속 나와요. 내가 신청하기 전까지는요. 이거 아시는 분은 바로 신청해서 줄이시고 모르시는 분은 계속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꼭 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누가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전제 조건 하나 말씀드릴게요. 보험료 인하는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본인 신청은 필수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건 전국 공통 제도입니다. 서울이든 부산이든 대구든 제주도든 어디 사시든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럼 누가 줄일 수 있는지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피부양자 전환 가능한 분들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가족 중에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건강보험에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보험료가 얼마냐? 0원입니다. 한 푼도 안 내셔도 돼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본인이 지역가입자여야 되고요.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어야 됩니다.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누구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본인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이 조건만 맞으면 피부양자 전환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보험료가 0원이 됩니다. 제 어머니 친구분 중에 혼자 사시는 어머님 있으셨어요. 지역가입자로 매달 10몇만 원 내시고 계셨는데 아드님이 직장에 다니시더라고요. 피부양자 전환해드렸더니 보험료가 0원 됐습니다. 1년이면 얼마일까요? 100몇십만 원 아낍니다. 두 번째, 퇴직하셨거나 사업 접으신 분들입니다. 자영업을 하시다가 폐업하셨어요. 그리고 퇴직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득이 없으세요. 그런데 보험료는 예전 기준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바로 보험료 조정 신청하셔야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셔서 소득이 없어졌다. 보험료 조정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럼 공단에서 확인하고 보험료를 낮춰줍니다. 실제 소득 상황에 맞게 재산정해주는 거예요. 매출이 급감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비해 올해 매출이 확 줄었다. 그럼 소득 조정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거 신청 안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높은 보험료 내시는 겁니다. 몇 년이나 계속 말입니다. 세 번째, 연금만 받으시는 고령층입니다. 국민연금 받으시고 기초연금 받으시고 다른 소득은 없으세요. 근로소득도 없고 사업소득도 없으세요. 이런 분들은 소득 재산정 신청하시면 보험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 산정 방식이 조금 다르거든요. 재산이나 다른 요소들 때문에 보험료가 높게 나왔을 수 있어요. 이거 재산정 신청하시면 조정이 됩니다. 네 번째, 재산 때문에 보험료가 과도하게 나오시는 분들입니다. 집 한 채가 있으신데 거기서 살고 계세요. 실거주 하시는 1주택입니다. 그런데 현금 소득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보험료가 많이 나와요. 왜냐면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자동차도 보험료 산정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이 높으면 보험료도 높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재산정 신청하시거나 이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케이스마다 다른데 실제로 소득이 없는데 재산 때문에 보험료가 높다. 이런 경우에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저소득이나 차상위 계층입니다. 차상위 계층이시거나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지신 분들은 보험료 경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확인해서 해당되시면 보험료를 깎아줍니다. 50% 감면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많이 깎아주기도 합니다. 이것도 신청하셔야 됩니다. 자동으로 절대 안 해줘요. 여기까지가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주요 경우들입니다. 정리해보면 소득이 줄었거나 가족 상황이 바뀌었거나 재산 때문에 보험료가 과도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셨으면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반대로 보험료 인하가 어려운 경우도 있겠죠? 그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보험료 인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직장 다니시는 분들 중에 급여가 유지되거나 올랐다면 인하는 어렵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소득이 있으니까요. 고소득 프리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면 보험료 줄이기 어렵습니다. 다주택 소유자, 고액 자산가분들도 인하 기대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재산이 많으면 보험료도 높게 나오는 게 맞거든요. 고가 차량 보유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천만 원 넘는 차를 가지고 계시면 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이런 경우들은 사실 인하를 기대하시기보다는 보험료가 올라도 그만큼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니 내는 게 맞다고 보시는 게 현실적입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헛된 기대 갖지 마시라는 겁니다. 해당 안 되시는데 신청하셔봐야 시간 낭비거든요.
대신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건강보험료는 가만히 있으면 오르고 조건이 바뀌면 신청해야 내려갑니다. 인상은 자동입니다. 소득 올라가면 알아서 오릅니다.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가격 인하는 내가 아는 게 무조건 필요합니다. 내가 움직여야 되세요. 전화하시든 공단 방문하시든 어쨌든 신청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거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보험료가 줄어들 수 있는데도 계속 높은 금액 내시는 거예요. 몇 년씩이요. 제가 가던 단골 가게 사장님은 3년 동안 보험료를 과다납부하셨던 분도 계세요. 폐업하셨는데 신청을 안 하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려서 바로 신청하셨는데 이미 낸 돈은 돌려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억울해도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퇴직하시거나 사업을 접으셨거나 소득이 줄어드신 분들, 가족 중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연금만 받고 계신 분들,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세요. 1577-1000번입니다. 전화해서 본인 상황 말씀하시고 보험료 조정 가능한지 물어보세요. 상담원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가능하면 신청 방법도 알려주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도 설명해줍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물어보는 게 손해 아닙니다. 오히려 안 물어보시는 게 내가 억울한 거예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보험료는 정책이 아니라 내 상황 변화가 기준입니다. 나라에서 일괄적으로 올리고 내리는 게 아니에요. 내 소득, 내 재산, 내 가족 상황, 이게 바뀌면 보험료도 바뀝니다.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 꼭 본인 자격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혹시 모르니까요. 보험료 줄일 수 있는데 모르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확인하는데 10분이면 됩니다. 그 10분으로 한 달에 몇만 원, 1년이면 몇십만 원 아낄 수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여러분에게 알찬 정보 가져다 드릴게요. 지금까지 리치마마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건강하세요.